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 코스닥 역시 1%대 상승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가면서 이 상승폭을 늘렸다 줄였다를 현재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이 매물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반부 갈수록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보내실 때 매수하신 그 종목과 비중, 매수 가격 정확히 남겨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부진으로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그간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1% 넘는 상승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18포인트 오르면서 174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30선 지지하며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잠시 173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개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폭을 늘려나가면서 상승폭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1시 구간 지나면서 기관도 여기에 더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는데요. 현재는 1740선 지지해주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인이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1시 구간 지나면서 매수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20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장에서도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1,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포인트 오르면서 47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470선 지지하며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매수폭을 늘려나가면서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오늘 기관이 1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개인 쪽에서는 6억 원 정도의 소폭의 매도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8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60전 내린 1185원 6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그간 사흘간 26전 정도 급락한 데 따른 부담감으로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IT주들이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종목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오르고 있고요. LG전자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역시 2%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테크윈이 5% 큰 폭의 상승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들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에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조선 기자재주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주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2%, STX가 4%, STX 조선해양이 5.6%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주 살펴봅니다. STX 엔진이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하이로코리아가 3.6%, 그리고 한국화본이 1.5% 오르면서 조선 기자재주까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중국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바닥을 짚고 4분기부터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차이나그레이트가 13%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중국 엔진 집단이 6%, 중국 식품포장이 7% 오르면서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 민감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국제 유가가 4흘 연속 하락하면서 국제 유가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STX 페노션이 3.8% 오르고 있고요. 대한해운이 2.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2분기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발표한 대한항공 현재 3% 상승 움직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2.4%, 호남석유 2.6% 상승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사 이동통신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관심받고 있는데요. 시모텍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콤텍 시스텍 마찬가지입니다. 솔리테크가 8.9%, 영후통신이 6.5% 오르면서 제사 이동통신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 개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진행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시장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3일 연속 하락했다는 영향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된 또 옵션 만기일의 마감 동시효과에서 약 9포인트가량 추가 하향 정도 일부 상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새벽 마감 미증시 연속 하락과 휴일을 앞두고 있는 심리,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의 심리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 창고, 기계, 화학, 전기전자 등이 상승한 반면 섬유, 의복 등은 약세 중에 있습니다. 금일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1257억 원가량의 순매도 중에 있고, 외국인은 전기전자는 소폭 순매수 중에 있지만 금융업종은 600억 원가량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네,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쪽으로도 관심을 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도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비료라든지 또 곡물 관련주들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 현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죠. 네. 현재 지구 전 세계적인 기후 이상과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전환으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중국의 7월 물가가 기저효과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물가 우려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세에 따른 수요 둔화와 베이스 효과의 정책 임박 등을 고려하면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허리케인의 다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기후 이상 영향은 테마 이슈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테마 정도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개별 조비든 남해학이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따른 테마가 대부분이 이제 급등이나 급변동 있는 특징이 많은 것을 고려해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세계 최대의 빙하가 축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 시장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져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또 한 번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들려오는 경기 둔화 우려, 이 때문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수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 자체는 이제 그 성장세가 약간 이제 아주 고성장에서 약간 둔화된 정도이고요. 현재 중국의 경기 둔화 자체는 이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또 향후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관련 부분에서의 우려는 크지 않다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그 지속적인 내수 소비 부양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나라 대표주,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피, 오리온, 이런 한국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중국에서 성장 모색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완화 절상 관련 부분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앞서서 계속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대표 내수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감 전략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까지를 앞으로 좀 내다보고 시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한국과 미국 증시가 단기 급락했다는 저가 매수 등으로 단기 반등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낙폭과대주가 지금 현재 전자부품이라든지 해운항공 등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한동안 좀 강세였던 그 소재산업재 부분이 금융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은 약간 둔화된 모습에 있습니다. 철저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반등이 좀 연속적으로 해서 1800 이상의 흐름을 될 것인지 부분에서는 아직 좀 회의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반등이 후반으로 연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뭐 주 초반의 상승 국면에서라면 좀 일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단기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지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는 지수 흐름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어제 내린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어떻습니까? 네,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겪었었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제 동시호가 때 옵션 만기일 때문에 내린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너무 크게 또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승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 극대화되는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지난 주말부터 이슈화 됐었던 FOMC 회의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경제 지표로 이어지면서 주 중반까지 경제 지표가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긍정적으로만 그렇게 보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국내 이벤트가 있었죠. 금통위에 이어서 옵션 만기일로 이어지면서 변동성을 더 키웠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옵션 만기일 때문에 벌어졌었던 그런 변동성이 회복된다 해서 지금의 시장이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지표하고 이벤트가 시장의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경제 지표의 부진은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부터 시작했었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 부진이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또 확인이 됐었죠.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둔화 양상이 이제는 예상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 역시 악재성 영향력만 나타났고 경기 둔화 때문에 긴축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악재가 호재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장에서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죠. 오히려 다시 위안화 절상 문제에 불씨만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둔화 양상 속에서 통화 약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한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상황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국가들의 정책에서 지속되어 왔었죠.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가 위기가 기회가 된 경우고요. 환율 문제는 앞으로도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할 그럴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둘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번 주 경제지표 일정에서 또 하나의 이슈로 이 환율 문제 시장에 던져놓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수급에서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도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규모는 좀 줄어들었지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또 누적 순매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들어서 펀더멘탈과 수급이 동시에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IT 업종의 펀더멘탈 논쟁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도 그래서 좀 많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이 IT 업종 쪽으로 매도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IT 업종이 정점을 친 7월 20일 이후를 따져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조 5천억 원을 어제까지 순매수했는데요. IT 업종만 1,400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계속 유지해 왔었죠. 8,400억을 순매도했는데 IT 업종에 대한 매도가 2조 500억 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업종은 오히려 순매수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 차별화의 주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IT 업종은 7월 20일 이후에 등락률을 놓고 봤을 때 6% 정도 내리기 때문에 대형주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내린 측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주 수급을 놓고 봐도 어제까지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가장 많은 매도가 IT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반면에 이제 매수하는 업종을 보면은 외국인 매수는 운수 장비나 화학이나 철강, 보험, 기계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고 기관은 매수 가장 많은 업종이 또 마찬가지로 철강 업종입니다.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이제 모두가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의
부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경기 사이클 상으로도 산업재 업종에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반면에 이제 IT 업종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반도체하고 LED 시황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IT 업종 버려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IT 업종 쪽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가격에 메리트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펀더멘탈 논리가 이슈화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 또 가격 레벨에 따라서 접근 전략이 좀 틀려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업재 쪽이 투자와 고용이 관련된 그런 경기 후행성의 개념으로 본다면은요, IT 업종은 기업 활동하고 직접 관련된 경기 선행이나 동행지수의 개념으로 봐야겠죠. 결국 후행지수의 개선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지금 당장이지만 결국 또 4분기 경기 선행지수의 반전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IT 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버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외국인 현물 주식 매도가 오늘 크게 감소하긴 했습니다. 한 1,200억 원대로 감소를 했는데요. 어제가 5,400억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환율도 어제에 비하면 내림세로 다시 반전을 해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옵션 만기 이벤트도 또 마무리됐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 계약수를 계속 쌓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 속의 불안 요인은 아직도 좀 잠재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그다지 좀 밝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저희가 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물론 해외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다음 주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나올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제 지표 일정 살펴보면 오늘 밤부터 다음 주까지가 또 많이들 있는데 기대할 만한 지표가 또 없다라는 점이 약간 좀 불안 요인입니다. 오늘 밤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소매 판매다, 소비자 심리 지수 처럼 소비 관련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기업 재고 같은 그런 재료도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 월요일에 제조업 지수, 또 주택시장 지수,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주택 착공 건수, 건축허가, 그리고 또 중요한 19일에는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있습니다. 어제 고용 지표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면 오늘 밤 소비 지표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로 이어지는 주택 지표들 쪽이 좀 많은데 이쪽 역시 큰 기대는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 19일에 나오는 것도 이미 경기가 정점을 이미 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결국 다음 주에도 경제 지표에 기대를 할 수 없는 모습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 해서 특별히 다른 호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급격한 반전을 기대한다기보다는 투자 심리의 안정이 먼저 좀 나타나야 되겠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좀 천천히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물과 선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이번에 수급 상황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에 대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극적으로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전일의 하락분을 이제 대부분 상쇄하는 그런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쪽,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과 그리고 개인 쪽에서의 선물 순매도가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현재의 상승세는 다분히 기술적인 반등 영역권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선물 옵션 관련한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회복, 추가적인 회복의 여력이
남아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19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19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3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950억의 순매수, 그리고 95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7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150억의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에 대해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르는 인식, 가격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싸졌다라는 측면에서 전기전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 동시에 순매수가 이제 유입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KTNG,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은 KB금융, 포스코, 그리고 현대차, 한국전력, SK에너지 등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같이 하이닉스를 1순위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글로비스, 그리고 OCI, 삼성전기, 그리고 대한항공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그리고 외환은행, 웅진코웨이, 강원랜드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동시 순매수,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특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4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좀 특징적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KTNG,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 등으로 대부분 낙폭과대 쪽의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동시 순매수가 활발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 흐름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벌써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한진중공업 역시 2%대 중반입니다.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괜찮은데, 그리고 한섬과 현대백화점까지도 살펴봤었거든요. 이들 종목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낙폭 과대 구간에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124,000원에서 12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종가 부분에 있어서 손절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19,000원까지도 왔었습니다만은 살짝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구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 12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이제 124,000원에서 126,000원 정도까지 하셨다면 일단은 하루도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지수의 상승 추이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낙폭 과대했던 전기전자 쪽의 핵심 종목들에 이제 어느 정도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반등 영역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 목표가 15만원 제시해드린 거를 조금 무시를 하시고요. 13만원에서 13만 5천원 정도 구간까지 온다 이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먼저 고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한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중공업 조선주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5일선 추세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고가 31,650원을 형성을 하면서 비석형의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가 29,500원에서 32,2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까지 일정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 38,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현 국면에서의 계속 38,000원까지 보유보다는 일단은 34,000원에서 35,000원 구간까지 좀 짧게 잡고 1차 목표가를 조금 낮춰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이러한 부분, 목표가를 좀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시황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지수가 강세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높게 잡았던 부분이고, 현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종합지수가 하락 조정 내지는 횡보 조정의 시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실현 가능한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실현에 동참을 하시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은 이제 한섬이 되겠죠. 계속해서 한섬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현 구간은 이제 17,100원 정도 돼 있는데, 매수가를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단기 목표가 2만원을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하지 않고요. 단기 목표가 2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 현재가 부분에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일 말씀을 드렸던 현대백화점 쪽인데요. 오늘 전기전자 쪽이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따라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에서의 그 강세의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대 12만원에서 12만 3천원 매수 구간에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내에서는 이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밑꼬리가 달리는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방어주적인 그 종목으로서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되고 매수를 계속해서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단기 목표가 15만 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1만 7천 원 정도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 4종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샵 5588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수하실 종목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의 비중, 매수 가격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종목 살펴봤었죠?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월요일에 말씀드린 EMW. 자, 5,850원에 매수를 했었고요. 5,650원을 그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애석하게도 다음날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빠졌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급등의 사유는 관계사인 그 EMW 에너지가 공기 아연 전지라는 그러한 그 2차 전지를 개발에 성공해서 전기차에 향후 쓰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공략하는 시점은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을 노려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고 보는데요. 현재까지는 5일째 계속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바닥은 현재 4,3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닥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재차 공략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화요일날 드렸던 종목은 웰크론을 드렸는데요. 자, 웰크론은 극세사로 제조된 고기능성 생활용품류 제조업체로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한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의 그 세계 WPM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애석하게도 이 종목도 큰 폭으로 밀리면서 손절 라인을 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4,380원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4,700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역시 손절이 됐는데요. 손절 라인을 다소 낮게 4,200원으로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애석하게도 역시 그 저점을 깨면서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손절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콘텍솔인데요. 실적 호전의 기대감과 또한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마이크로 콘텍솔은 단단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을 다소 낮게 마이크로소 밑에다 드렸었죠. 손절가 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밑으로 빠지지 않는 흐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목표가는 6,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6,000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KCI는
오늘 흐름은 큰 폭으로 좀 올랐다가요 다소 대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중소 화학업체로서 도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한국수출은행에서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회사로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4,000원의 지지라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가는 4,355원, 4,400원에서 손절가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다소 높게 역사적 고점 부근인 7,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고 또한 추세가 전환되는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CI까지 4종목 살펴봤습니다. 좀 아쉬운 종목도 있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 저희가 꾸준히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황부터 좀 살짝 살펴보고 갈까요? 예.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일 워낙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그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또한 만긴 날에 이제 종가상으로 이렇게 크게 밀면서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에 다음 주 초까지도 강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업황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종목을 한꺼번에 살펴볼까 하는데요. LG화학 그리고 또 STX 페노션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각각의 비중이 현재 30%와 4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STX 페노션이 12,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현재 갖고 계시고요. LG화학은 32만 3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입니다.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보는데 일단 STX 페노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부터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TX 페노션의 월봉 차트인데요. 2008년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이죠. 10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이제 드디어 몇 번에 만들어졌었던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2년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한 번 또 그때 2008년 10월에 깨졌었던 가격 한 16,000원 후반대죠. 한 16,000원대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좀 가까이 이렇게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몇 번의 돌파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 BDI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한 4% 가까이 이렇게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향후에 BDI 지수가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향후에 STX 페노션의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위에 위치하고 있는 12,500원이 1차 저항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13,250원대 정도가 2차 저항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14,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까지 저항대 역할을 할 것인데, 일단 앞서 월봉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15,000원대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 한 단계 그 전에 2007년도 만들어졌었던 그러한 주가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15,000원까지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말씀해주신 1차 저항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를 계속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저항선이 위치했을 때 털고 나와서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돌파가 확인된 후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12,450원, 12,500원 정도 수준이고 1차 저항대 수준인데, 네. 계속적으로 한 2년여녀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격에 섣불리 매도를 했다가 오히려 강하게 돌파되면은 위에서 가격을 상당히 좀 더 주고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BDI 지수 상승 추세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더 보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횡보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STX 페노시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이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탑픽 종목으로도 꼽혔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LG화학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네, LG화학 오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큰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태까지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5일선을 이 돌파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올해 초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이러한 의미 있는 저항대를 깨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대 수준으로 봤을 때 한 30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을 하고 30만 원 초반대 근처에서는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30만 원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속에 있는 것을 판단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서 좀 더 홀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까지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흐름이 다 오늘 괜찮은 종목 두 종목인데, 이럴 때는 손실을 좀 입으셨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오늘 흐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서서 저희가 이 최일종 팀장과 이야기를 할 때 한진중공업을 살펴봤었는데, 오늘 급등세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한진중공업 홀딩스 역시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2,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계속해서 수익을 늘리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장을 즐기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비중이 50%입니다.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쭉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계속해서 쭉 가져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회사로 한진중공업의 어떤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기대감이 단순히 어떤 기대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IFRS에 대한 자회사 실적들이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있다. 긴 관점에서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그 자회사 중에 엔지니어링 업체인 한국종합기술을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거를 이제 메리츠 증권을 통해 가지고 IPO를 지금 진행해 나갈 텐데, 이 회사 지분을 95%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한진중공업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비상장이었던 한국종합기술을 IPO 상장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새롭게 부각이 된다라면은 한진중공업 홀딩스의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분을 더 늘렸으면 늘렸지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차트상으로 한번 짚어본다라면은 오늘 한 3% 넘게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한 13,2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 예상에는 조만간에 원래 4월 달에 만들어졌던 고점인 14,000원을 크게 어렵지 않게 돌파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주봉과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2007년도 조선업황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쉬었던 종목이고 거진 3년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종목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신규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종합기술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상장에 가까워질수록 이 회사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이제 한국종합기술의 상장 이전까지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기사거리와 그다음에 시장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팁을 주신다면 신규 매수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비중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한 30% 이상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적정 수준으로 딱 30%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저희가 테마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테마주 종목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GND윈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분 0859님께서 올려주셨는데 1,100원에 매수하셨고 4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6개월째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손실폭이 크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전기차 관련 업체인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ND윈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었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저속 전기차 업체들 이렇게 주가가 차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서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또 저속 전기차에 대해서 개인들의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없다, 세제 혜택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저속 전기차 업체들 또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저점 부근인 한 920원 정도, 한 900원 정도가 깨진다라면은 일단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기준을 한 900원 정도가 만약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좀 더 한 단계 더 크게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900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대폭적으로 축소 혹은 매도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주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다. 이런 뜻이시죠? 맞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어떤 종목을 주실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전기차 테마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실권에 계신 그런 종목인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 자체가 좀 무너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속한 업종 자체가 건설업종에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적 쇼크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요. 또한 하반기에도 주택 완공 현장에 대한 그런 손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또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올해 이제 5월 들어서 한 단계 또 더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었고 반등이 나왔지만은 크게 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권이 아닌가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22,000원이 붕괴가 된다라면은 이런 건설주들은 그 밑에 기저에 깔려져 있는 그런 그 어떤 우발 그 손실 부분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22,000원이 깨진다라면 일단은 손절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산업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대한전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증자에 관련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급락을 했고, 어제 저희가 살펴봤었죠. 쌍방울 트라이, 대한전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그 모체가 됐던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61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좀 많이 내려가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신 것 같은데 손실도 꽤 있으시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의 손실폭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도 않습니다. 네. 비중도 많고요.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발행가 5,510원에 전체 이제 발행된 주식 수의 한 87% 정도를 유상증자를 하겠다, 주주 배정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틀간 크게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발표한 그 공시사항에 따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31일까지 이제, 주주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87%, 그러니까 주당 0.87주를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8월 27일까지 이 주식을 산 주주들에 한해서, 5,51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8월 27일까지 주식을 사고 그 다음 거래일 때 이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 후에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것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하락, 그 다음에 그걸 노리고 또 들어오는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을 했을 시에 유상증자 후에 가격이 대략 한 6,000원 중반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한 7,5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했을 때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익 수준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8,610원에 한 절반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8,000원 중반대라면은 제가 처음에 가정을 하기를 유상증자 후에 한 6,500원, 6,000원 중반대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될 걸 가정했을 시에 7,500원 이하에서 매수 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이미 절반 정도를 8,000원 중반대 정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7,000원 이하에서 만약에 그 가격이 주어진다라면은 좀 공격적으로 지분을 더 그 비중을 지금 50% 수준에서 더 늘리셔서 추가로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가격이 6,500원 유상증자 이후에 6,500원 이상의 형성 시에 팔아서 이렇게 좀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4,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가격은 4,700원이고요. 비중 5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르다가 좀 내렸다가 오늘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추세 자체를 좀 다시 바꿔서 봐도 될까요? 전달 7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가를 움직일 만한 변수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영업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그 상장회사죠. 파인DNC가 최근에 장내에서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산다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영업이 흑자 전환, 그 부분까지 본다라면은, 7월달 5,500원 이후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4,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4,100원 정도 수준이시라면은, 충분히 더 홀딩을 하시면서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적어도 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반등세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좀 더, 홀딩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재밌는 문자가 왔는데요. 뭐 재밌다고 하면 좀 죄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코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5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석 달 연속 가지고 계시는데 포스코에 대해서 왼수 같은 포스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포스코가 왼수가 될지 아니면 님이 될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 대표적인 굉장히 둔하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로 속하는데요. 이런 주식이 2007년도에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단순히 여태까지 어떤 무거운 주식이다 이런 그 고정관념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5월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은 앞서 이제 문자에서도 표현을 하셨다시피 왼수 같은 주식이라 할 만큼 굉장히 무겁게 움직였었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이 2번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저점의 어떤 넥라인에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9만 원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반등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흐지부지 한다든지 이 가격대를 49만 원대를 깨게 된다라면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둔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9만 원 깨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기다리는 것도 솔직히 좀 무리가 되는 그런 비중입니다. 네.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수익을 올린다든지 손실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49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비중을 좀 이렇게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절반 이상은 좀 줄이시는 게 줄였다가 예.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게 나을까요? 예, 굳이 지금 이렇게 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에 그렇게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지수가 빠지면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네.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결과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포스코 앞으로의 흐름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포스코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관심이 크게 가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테마. 예, 앞에서 살펴봤던 종목과는 다르게 지금 AD 모터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D 모터스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AD 모터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정부가 저속 전기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 없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폭 내렸고요. 이번 달 들어서 2,000원 중반대에 형성됐었던 주가가 지금 1,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지만은 개인들의 저속 전기차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 세제 혜택과 그다음에 어떤 지원책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업에서 저속 전기차를 그러니까 사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미 또한 그 정부의 세제 혜택 부분이 없다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게 반기 실적이 순손실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여태까지 조정을 겪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웬만큼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 전기차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있다라면은 충분히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7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반등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것으로 보고 손절가 1,6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AD 모터스 이 종목도 한번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권용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고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현재는 1.3% 오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